네, 7월의 첫날 증시 워밍업 시작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강남센터 함정남 차장과 함께하는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3,300선을 넘기기도 했는데 결국 강보합권인 3,300선 턱 밑에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순 매수세에 힘입어서 0.73% 오름세 나타냈는데요. 전반적인 시황과 함께 오늘의 투자 포인트 점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7월 선머랠리 기대해도 될까요? 어떨까요? 자, 지수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지수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그다음에 양쪽 대장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몸으로 좀 매를 맞아주는 동안 아랫 동생들이 좀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여전히 좀 유지해주고 있고 네. 시총 상위 종목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수급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기가 좀 확산되고 있는데 시장의 분위기가 좀 특이해요. 제가 이런 시장을 지금 어저께 좋았던 게 반도체도 좋았고 바이오도 좋았고 2차 전지도 좋았거든요. 너도 나도 다 좋은 시장을 이런 시장이 언제 나오냐면요. 주가가 네. 하락한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줄 때 이렇게 다 같이 손잡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데 지금 지수 최고치 영역에서 지금 중소형 집단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니 네. 상당히 좀 특이한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수 대비해서 나의 계좌의 어떤 증가 속도는 조금 느리고 답답함에 대해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네.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유효한 7월장이 되지 않을까 아직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이 6월은 적극 매매, 7월은 조금 조심, 8월은 매우 경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개인적으로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면 8월장이 왜 안 좋은지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글쎄요, 이거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인 걸로 본다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8월에 미국에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게 된다면 네. 왜냐하면 9월에 실업급여가 끝나잖아요. 그럼 8월에는 달짜리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발표가 나오게 된다면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 그때도 진짜로 미국 10년물 금리가 저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 이제 기본 스탠스이고요. 그 전까지는 조금 즐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7월도 아직까지는 충분히 트레이딩 전략으로 삼성전자가 조금 가슴 아프고 좀 삼성전자 들고 계신 주주분들께는 답답한 마음이겠지만 네. 사실 삼성전자 들고 계신 주주분들 별로 답답해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거 단타 치려고 사신 분들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쵸. 안 되면 배당받지라는 마음을 이걸 갖고 계셨기 때문에 아, 그래도 답답해요. 그래도 답답합니다. 조금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네. 삼성전자 굳이 한 종목만 다 갖고 계신지는 않으리라 믿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온기가 반도체 소부장에도 일부 종목들에도 확산되고 있으니 뭐 여전히 아직까지 이 장은 트레이딩을 해볼 만한 장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 가장 뜨거운 한 달 7월이 시작됩니다. 7월에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유지는 하지만 조금 경계하는 마음은 품어봐야겠네요.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죠. 네, 국내 증시 수급별 전략입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닥 지수로 봤을 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요. 코스피 시장에도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양호했는데 어떠나요? 종목별로는 어땠을까요? 일단은 외국인은 앞에 LG가 붙은 LG그룹에 대한 선호도가 눈에 띄었다라고 예. 말씀드려야 될까요? LG화학, LG생활건강, LG전자를 매수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고요. 건설, 현대건설, 제가 대형주 안에서 손에 꼽는 종목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약주 안에서 유나이티드 제약이라는 종목, 그다음에 이제 테마주였죠. 윌비스라는 종목이 좀 눈에 띄었고요. 네. 기관이 사는 종목에서는 현대글로비스, 그다음에 한미약품, IS동서, 이노션, SGC 에너지, 신세계 INC 등 좀 두서없는 종목들, 취향껏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좀 꼭꼭 뽑아먹는 이런 느낌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함께 사는 종목에서 SK이노베이션이 있었고요. 제일기획, DB하이텍, DL, ENC, 한미반도체, 자화전자, 백산이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쌍끌이로 사고 있는 제가 지금 불러드린 종목들은 저 또한 다 매우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들이라서 조금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SK이노베이션 사놓고 참 마음고생 좀 했었습니다. 사실 마음고생할 만한 주가 흐름은 아니었는데 갈만한 데 빠지고 갈만한 데 빠지고 좀 이런 답답한 흐름이었어요. 이제 좀 출발하나 싶으면 또 페이크였고
최근 반도체들이 네. 좀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저께 좀 함께 동시 순매수하면서 이것을 돌파해낼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담긴 좀 양봉이 좀 눈에 띄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그 아랫단에서는 이제 DLENC 제가 건설 좋아하는데 지금 이것은 SK 이노베이션 차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오랫동안 기간 조정을 주고 이것을 돌파하려고 하는 캔들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가 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30만 원을 돌파한다면 이제 나의 길을 좀 갈 수 있는 주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랫단에서는 이제 DB하이텍, DLENC가 있었는데 DB하이텍은 잠시 후에 따로 빼서 말씀드리고 네. DLENC도 건설 중에서 조금 가야 되는데 너무 못 가는 게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으로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조금 이제는 조금 이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좀 관심을 갖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이 박스를 돌파해나는 시그널을 자리에서는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좀 매집에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전반적으로 빠진 종목 안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전반적으로 음식료 관련주들이 빠질 만큼은 빠졌어요. 예. 지금 시장이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조금 시장이 좀 부침이 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먹을 거는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음식료 업종은 시세를 주다가 전체적으로 뭐 종목을 굳이 찍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뭐 눈에 띄었던 종목이 신세계 푸드, 풀무원, 뭐 빙그레, 대한, 제한제당, 농심 이런 종목들이 뭐 가다가 좀 빠질 만큼 좀 빠진 자리에서 더는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의 음봉들이 좀 뽑아내는 모습, 좀 출현되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업종의 은행주들이 다 좀 빠졌거든요. 예. 우리나라 금리 인상한다는 것이 호재로 반영되면서 조금 주가가 가려고 했었는데 그것은 좀 과한 분위기이지 않았나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짧은 호재로만 반영이 되었었다라고 본다면 금융주를 하나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내년장을 다 좋게 보시잖아요. 저 또한 그렇기 때문에 네. 이왕이면 증권주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증권주를 더 선호한다는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네요. 코스닥 시장의 수급은 어땠나요? 바이오입니다, 일단. 근데 바이오가 종목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외국인이 사는 종목을 보면 뭐 에코프로, BM은 꾸준히 외국인들은 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넥신, 유바이오로직스, 삼천당 제약, 네. 뭐 바이오 종목들이죠. 그다음에 코미코 반도체 중에서 일부 종목, 그다음에 파워로직스, 텍스터라는 종목이 눈에 띄었고요. 기관에 샀던 종목은 실리콘웍스, 위메이드, 하나머티리얼즈, MBT, 썬데이토즈 역시 특정 섹터가 잘 눈에 그러네요. 띄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종목 펄어비스가 뉴스가 나왔을 때는 쌍끌이 매도였거든요. 근데 어저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반전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전 차라리 이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 윗골이 닫을 때는 다 팔고 네. 다음날 생각해봤더니 아닌데 이건 담아둬야 될 것 같은데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게임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온기가 확산될 수 있는 그 판을 펄어비스가 좀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함께 산 종목 알테오젠이 있었고요. SFA, 그다음에 매드팩터, 오스코테 역시 바이오주들이죠. 심텍, 쿠콘, 진성티 시전 종목이 눈에 띄었는데 요 바이오주들 안에서 뭐 알테오젠은 진짜로 빠질 만큼 개인 투자들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신뢰도가 높았던 종목들이 이제 알테오젠 매드팩터라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은 좀 서서히 고개를 이제 방향을 바꿔가기 시작을 했고요. 네. 매드팩터는 이제 방향을 바꾸는 첫날에 좀 캔들이 뜨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코스닥 시장 수급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이 밖에 또 특징적으로 좀 보는 종목들이 있었나요? MBT라는 종목을 제가 지난 시간에 좀 말씀드렸는데 네. 그 포인트를 통해서 이 플랫폼 네이버 안에서 뭐 페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 쌓아놓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은 이제 좀 이렇게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고 고객 수를 확보한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규 상장된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박스를 하다가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의지가 좀 어저께 캔들이 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직 이 회사 갖고 있는 강점은 사실 제가 네이버 카카오가 가는 종목 후발주자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했는데 네. 이제는 좀 자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3만 원을 돌파하는 캔들이 좀 등장을 해보는 걸 좀 기대해보고 싶고요. 이게 2차는 무조건 돌파를 해야 돼요. 이게 1차 상승 이후에 조정을 주고 2차 캔들이 떴었을 때 여기서 또 조정을 줘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이제
재미가 없어져 버리는 영역이 돼버리는 이제부터는 좀 탄력을 받고 돌파할 것을 기대하는 영역 안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종목이 MBT라는 종목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쿠콘이라는 종목이 신규 상장 종목 안에서 어떻게 좀 돌파 의지의 캔들이 좀 떴죠. 핀테크 데이터 서비스 관련인데 핀테크 데이터 서비스는 언제든지 좀 미래 산업의 기대감으로 이제 갖다 댈 수 있는 좀 이런 섹터이지 않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이 회사 갖고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는 미국의 이 회사 비교할 수 있는 기업이 플레이드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상장 준비하거든요. 그런데 그 회사 가치랑 비교해 봤었을 때 뭐 이런 단어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요 양봉의 의미를 좀 관심을 갖고 보면서 요 안에서 좀 매수의 관점을 타점을 좀 찾아보자라는 말씀까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 수급적으로 특징적인 종목들 짚어드렸고요.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볼게요. 반도체 소부장 반등할까입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긴 한데 뭐 갑자기 뭐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걸로 재판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시장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님의 사면을 미리 선반영하고 싶은 의지가 좀 나타나고 있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부장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수가 올라가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가는 장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꼭 요 종목만 좋은 건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선별이 되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들은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종목 하나를 너무 관심을 바이오랑 똑같습니다. 너무 사랑하지 마시고 네. 이 종목들은 충분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갖고 좀 심리적 여유를 갖고 차트 대응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저도 어떤 종목을 특별히 사랑하는 종목이 있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배신당했어요. 네, 뭐 배신까지는 아닌데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랑한 만큼 실망도 커지니 좀 여유를 갖고 바라보시는데 제가 여유를 갖고 바라보는 종목들 안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 첫 번째 종목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익 QNC라는 종목인데요. 박스권을 돌파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 제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로 제가 선호하는데 뭐 좀 속이면 속자라는 마음으로 제가 요즘에 반도체 살 때 손님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또 페이크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모님 그래도 이 종목은 담아가겠습니다라고 말을 전제로 깔면서 매수를 하거든요. 네. 첫 번째 원이 QS입니다. 네. 반도체들하는 쿼츠 세계 1위 업체예요. 그래서 뭐 TSMC가 됐든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가 됐든 이 쿼츠는 또 소재 부품이지 않습니까? 소모종 소재거든요. 그래서 증설을 하든 지금 반도체를 계속 생산을 해내든 뭐 어쨌든 이 안에서 계속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이 소재 부품주들은 실적이 연속성을 장비는 한 번 이슈지만 소재는 연속성을 갖고 계속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기간 조정을 예쁘게 해준 종목이 원익 QNC지 않나. 뭐 이런 개념으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게 테크윙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네. 뭐가 돼도 된다. 라는 종목 테크인 다음으로 원익 QNC라는 종목 관심을 갖고 보고 있고요. 하나 머티리얼즈는 아직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뭐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해서 실리콘 카바이드 링이라는 독보적인 자기의 매력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인데 기간 조정을 주다가 한번 뻗쩍 빠지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이럴 때 참 저도 고통스러웠는데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지 않나. 최근에 단봉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좀 의심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최근에 좀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이 DB하이텍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8인치 파운드리 이제 판가 인상에 대한 수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이쪽 8인치 파운드리 관련된 수혜 지금 최선호주다라는 리포트들과 뭐 계속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공감하고 있고요. 2분기 실적도 좋은데 3분기는 PQ가 모두 증가할 수 있다는 리포트가 저는 뭐 리포트를 말씀드리면 충분히 거기에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는 한미 반도체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한미 반도체 다 아시잖아요. 뭐 주가가 여기까지 올랐는데 뭐 다 알지. 근데 지금 모든 이평선이 만나는 자리에서 어저께 좀 양봉의 캔들이 떴거든요. 한번 단타 랠리는 주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보게 네. 되는 우리 반도체주들 그 안에서 눈여겨볼 수 있는 종목들 정리해 드렸으니까요. 투자에 잘 참고해 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월의 첫 번째 장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IBK 투자증권 함정랑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